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나도 어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님을 지켜야 해요. 내가 지켜야 해.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들의 미친 행동과 이를 막기 위한 며느리의 희생,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순,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외아들 도현이와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죠. 서연이가 어머님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빈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하고 있어야 해요. 서연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제가 무거운 걸 들려 하면 얼른 달려와 대신 해주고 제 건강을 챙겨주죠.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하며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연이는 다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죠. 예전엔 그래도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젠 그런 말도 없어요. 도현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라고 말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늦은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어보면 별일 없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감돌아요. 서연이도 요즘 표정이 어둡고 웃음소리도 줄었어요. 예전엔 저랑 함께 TV 보며 깔깔거리곤 했는데 이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도현이와 서연이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낮지만 분위기가 험악하죠.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리지만 서연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져요. 뭘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나 싶어 문을 두드려 볼까 했지만 괜히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부부간의 일에 시어머니가 나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도현이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침 식사 때 제가 오늘 날씨가 좋네 하고 말을 걸어도 고개도 안 돌리고 밥만 먹죠. 서연이가 여보,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하면 그제야 네 하고 대답해요. 이상합니다.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까 했지만 이 아이도 요즘 한숨만 쉬고 있으니 말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혹시 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걱정 안 했어요. 둘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그랬죠. 지금은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있으니 다행이에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도연이는 어쩐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요즘 이 아이 표정을 보면 뭔가 걱정이 많아 보여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지만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회사에 갔고 도현이도 일찍 나갔죠. 혼자 있는 시간에 집안을 정리하는 게 제 유일한 일과예요. 서연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아니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정리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건강보험이나 그런 거겠거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생명보험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보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나 싶어 계속 보니 가입 날짜가 얼마 전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밑에 있던 담보대출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서류였는데 금액이 꽤 컸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자세히 읽어보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는데 서연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 방에서 나온 걸 본 거죠. 아, 청소하다가 들어갔는데 책상 위가 어수선해서 정리해줬다. 그러자 서연이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책상을 확인했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서류 보셨나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뭔가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정리만 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저녁 시간에 도현이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도현이가 제 쪽을 흘끔 보더라고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안 붙이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나 싶었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청소 좀 했다. 혹시 어디 다른 데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으셨죠?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걸 물어보나 싶어서 왜 그런 걸 묻니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보험 서류와 담보대출 계약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저 모르게 이런 걸 진행하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서연이한테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어머니가 눈치챌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몰래 하는 게 맞나요? 서연이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밤중에 잠이 깨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와 서연이가 또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서 내용이 조금 들렸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빚이 너무 많다고. 도연이 목소리였어요. 절망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요. 그분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서연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잖아. 이 집도 팔아야 하고 보험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여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머님은 가족이잖아요. 서연이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도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어머니이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 서연이가 강하게 반대하는 소리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이가 저를 짐스러워한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서연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에 운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는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고요. 서연아, 괜찮니? 눈이 부었네. 아,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밤중 대화를 들었으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을 자세히 보니 녹음 앱이 켜져 있더라고요. 왜 녹음을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어머니를 없애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없앤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도연이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요양원 이야기만 하는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면 얼마나 외로워하실지 몰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어요.
다음 날 서연이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떨어뜨린 수건을 주우러 갔는데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어서 자연스레 보게 됐는데 녹음 파일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 녹음해 두는 걸까 싶었지만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볼 수는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궁금했어요.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이 또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서연이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고 도연이가 화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연이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있고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죠.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연이가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는 걸 봤어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다가갔거든요. 화면에 글자가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없애려고 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가 제가 본 걸 깨닫고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분명히 봤어요. 서연아, 방금 뭐라고 쓴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구랑 수다 떠는 거였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본 게 분명했어요. 없앤다는 게 무슨 뜻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표정은 전혀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절망적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그런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고 그래?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냥 요양원에 보내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말하는 건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도연이가 정말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나도 어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님을 지켜야 해요. 내가 지켜야 해.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다음 날 서연이 핸드폰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위험해. 남편이 진짜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보험 서류도 알아보고 집도 담보로 잡으려고 해. 나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했는데 서연이는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도연이가 정말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고 있고 서연이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이 또 싸웠는데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서연이만큼은 제 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그나마 위안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집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제 생겼나 했는데 도연이가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보안 때문이라고 했지만 왠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와 서연이가 현관 쪽에서 뭔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살짝 나가보니 두 사람이 계단에서 실랑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도현이를 밀쳐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현이는 서연이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당신이 하려는 일이 더 안 돼요.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서연이는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당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걸. 도연이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한 것 같은 어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뭔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얼굴에 멍이 있는 걸 봤어요. 어제 밤 신랑이 할 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어떻게 된 거니? 아,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어젯밤 상황을 봤으니까요. 도연이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믿어주실 거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서연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당연히 믿는다. 너는 내 딸 같은 아인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뭔가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했어요. 그날 밤에도 두 사람이 또 다퉜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새벽쯤 되어서야 조용해졌는데 서연이가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CCTV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사람이 왔어요. 뭔가 점검을 하는 것 같았는데 도연이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밤 녹화가 제대로 됐나요? 네, 문제없이 다 녹화됐습니다. 이상한 대화였어요. 왜 어제 밤 녹화를 확인하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일찍 쉴게요. 왜? 몸이 아프니?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서연이는 잠들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에서 뒤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어요.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도연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뭔가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서연이는 이미 집에 와 있었는데 도연이가 들어오자마자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도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최후 통첩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현관 쪽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얼마 후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도현이가 서연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나가보니 서연이가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제가 소리쳤지만 서연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제가 말했더니 도연이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방금 아내가 크게 다쳤는데 말이에요. 구급차가 와서 서연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는데 도연이는 계속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서연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서연이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죽었다니요. 저를 그렇게 아껴주던 서연이가 말이에요.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도연이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단순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경찰이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이 계속 싸웠다고 말해야 하나, 서연이가 무서워했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 방을 보니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저를 걱정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없다니요. 도연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연아, 괜찮니? 네, 어머니. 서연이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편히 쉰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을 지켜야 해요.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는 끝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서연이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없으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도연이는 장례 직후부터 뭔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 사람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어디론가 나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도연아, 어디 가니? 보험 처리하러 가야 해요. 서연이 일로 할 게 많아서. 그러면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곤 했어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서연이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경찰에서 돌려준 건데 도연이가 그냥 서랍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는데 문득 서연이가 녹음하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그 파일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없었어요. 서연이가 평소에 잠금을 안 해두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녹음 앱을 열어보니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주 동안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는데 도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제를 해결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은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살아있을 때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집도 팔아야 하고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파일을 들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험금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집 담보 대출도 갚고 빚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그만해요. 정말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세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거기서 또래들과 지내시면서. 어머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평생 이 집에서 사셨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어. 우리 상황을 봐. 당신이 말하는 건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머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파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없애면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그런 끔찍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이미 계획은 다 세웠어. 계획이라니요? 정말 어머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나이 많은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막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결국 서연이가 먼저 당한 거였습니다. 도연이가 서연이를 죽인 거예요. 서연이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니까 말이에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서연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왜 계속 저를 지키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서연이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어요. 도현이가 일부러 밀어서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현이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걸 막으려던 아내까지 죽인 살인자였어요. 서연이가 왜 그렇게 절망적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동시에 도현이에게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연이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의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서연이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자세히 봤어요. 사고 당일까지도 계속 남편을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이상해.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야.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시어머니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메시지는 사고 당일 저녁에 보낸 것이었어요.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어머니만은 지켜야 해. 친구가 무슨 소리야? 위험하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답했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에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도현이가 감춰둔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서연이 방에서 봤던 보험 서류와 담보대출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험 금액이 정말 컸어요. 제가 죽으면 도현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으면 빚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았어요. 도현이 책상 서랍에서 출력된 금융 자료들도 발견했습니다. 빚이 정말 많았어요. 카드 대금, 사업 자금, 개인 대출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싶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죽일 생각을 하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CCTV 영상도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도현이가 관리하고 있어서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CCTV 설치 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현이는 회사에 간 상태였고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며칠 전 영상도 볼 수 있나요? 며느리가 사고 났던 날 말이에요. 아, 그럼요. 일주일 전까지는 다 저장돼 있어요. 다행히 기사분이 친절하게 보여주셨어요. 사고 당일 저녁 영상을 재생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도현이와 서연이가 계단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도현이를 밀치려고 하고 도현이는 서연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어요. 도현이가 서연이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어요. 이 영상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왜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기사분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니까 USB에 복사해 주셨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녹음 파일, 메시지, 서류,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게 갖춰졌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서연이가 다니던 회사 법무팀에 있던 최 변호사였어요. 서연이가 가끔 이야기해주던 분인데 친절하고 실력 있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최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서연이 시어머니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아, 서연 씨 시어머니시군요. 서연 씨 소식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러시죠.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서연이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가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무슨 소식이니? 서연이 보험금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 담보 대출도 승인 날 것 같고요. 아직도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니 정말 뻔뻔했어요. 서연이를 죽이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돈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놓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지고 간 증거들을 모두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메시지를 보여드리고 CCTV 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변호사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명확해요. 특히 CCTV 영상은 결정적이죠. 변호사님이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혹시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아들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갔다 왔다. 병원은 왜요? 어디 아프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곳저곳 아프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현이가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는 안 가셨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어머니가 뭔가 달라 보여서. 달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예전보다 활발해지신 것 같아서요. 서연이 일 때문에 우울하실 줄 알았는데 도연이가 저를 탐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도연이는 회사에 간 상태였고 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시죠?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피고발인을 소환할 예정이에요.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곳에 피해 계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도연이가 자신이 신고당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서 앉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사실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좋을 곳으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돌봐드리기도 힘들고. 도연이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요양원 상담받으러 가실 거예요. 싫다고 했잖니. 어머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이 도현이를 소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양원 상담은 핑계이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요? 도현아, 너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도현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괜한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다. 뭘 확신해요? 내가 서연이를 죽였다는 걸. 그 순간 도연이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다. 진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모르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서연이도 그걸 몰라서 방해했고. 그래서 서연이를 죽인 거니? 죽인 게 아니라 사고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정말 끔찍한 말이었어요.
자신의 아내 죽음을 잘 됐다고 하다니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경찰이 온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 씨 계십니까? 도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신고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가 신고했구나. 당연하지. 살인자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어머니만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도현이는 저를 향해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시면 돼요. 경찰한테 잘못 신고했다고 하세요.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머니도 가만 안 둘 거예요. 도현이가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김도현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현이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결국 도현이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오면서 출석 요구서를 건네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현이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살인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살인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혹시 도주 우려가 있으니 여권도 제출해 주세요. 도현이는 억지로 여권을 내주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나간 후 도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거네요. 당연하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을 남기고 도현이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이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도망가는구나 싶었지만 이미 여권을 제출했으니 멀리는 못 갈 거예요. 오전 10시가 되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고발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도현이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오후에 최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검찰에서 기소 결정했다고 연락 왔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대요. 다행이네요. 서연이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어요. 이틀 후 경찰이 도현이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내 살해 후 어머니까지 노린 패류나 체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무서웠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언대에 서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방해하는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재판장에서 그 영상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현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서연이 죽음은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도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도현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서연이 살해와 저에 대한 살해 미수 혐의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법정에서 나올 때 도현이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서연이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연이 방을 정리했어요. 그 아이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서연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끝까지 저를 걱정해준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냈다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최 변호사님이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라고 하시면 괜찮다고 답해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누구를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서연이 보험금은 제가 받게 됐어요. 도현이가 수익자였지만 범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서연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가끔 도현이 소식을 들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하던데 이제 와서 뭘 후회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자식은 서연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딸 같았던 아이였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해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끔 읽어봐요. 시어머니만은 꼭 지켜야 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서연이에게 미안하지만 대신 제가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서연이의 도움으로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비록 68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서연이를 위한 장학사업도 키워나가고 싶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서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연이 사진에 인사를 해요. 오늘도 고마워, 서연아. 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사진 속 서연이가 웃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미소가 저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서연이가 함께 있으니까요.